한번 얘기할 때가 됐는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왔네요. 한미약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했는지는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이부의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한미약품 또 이렇게 기술 수출 대박이 터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한미약품 사장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좀 알찬 소식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돈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기술 수출 총 7조 원이 넘었고요. 7조 한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되죠. 네. 그리고 이건 2주도 아니고 한 3일 사이에 그중 6조가 기술 수출이 나왔는데요. 좀 이 부분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 한미약품이 지난 3월 일라이 릴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반 총 4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일라이 릴리 위에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사노피, 얀센 등과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모두 글로벌 매출이 15위, 순위 15위에 넘는 소위 빅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한미약품이 맺은 계약 규모만 7조 5천억 원. 지난해 한 해 제약업계 전체 매출이 18조 원 정도예요. 네. 여기에 절반에 가는 것을 한미약품이 걷어들였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한미약품의 연결 기준 매출도 7,600억 원 정도인데 전체 매출의 10배에 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얼마나 이 가치가 큰지 알 수 있겠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막 조 얘기 나오고 5조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제 1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체감이 1조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큰 돈이고요. 이런 계약 실적에 대한 의미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대 실적이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제약사에서도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평도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한 획을 그었습니다. 바로 그 기술 수출 규모면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네. 기존에 이것은 사노피와의 계약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1위는 지난해 체결된 건데요. 낭포성 섬유증 치료재단과 로열티 파마의 기술 수출 계약 33억 달러가 1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 예. 사노피아 계약 5조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죠. 네. 각분이 뛰어넘고 차이도 꽤 많이 나네요. 그렇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상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비즈니스 협상 전략도 조명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께 기술 수출 시 협상 전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BCR로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 이 제품을 누가 가장 필요로 하느냐, 상대방 중에 가장 절실한 파트너가 누구냐, 이런 측면에서 가장 절실한 파트너는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또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협상 과정을 저희가 잘 이제 또 리드를 했다고 보고요. 잘 짚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벌써 며칠이 지났다고 인터넷상이나 언론 보도에서도 한미약품의 협상 전략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번에 좀 대박 기술 수출을 낸 건데요. 이제부터는 좀 자세하게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얘기도 한번 쉽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집중이 되는 것이 사노피와 얀센의 기술 수출 아니겠습니까? 워낙 이게 컸었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 랩스커버리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일 먹어야 될 약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환자 측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기술 수출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세히는 몰라요. 아유, 아닙니다. 이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랩스커버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바이오 의약품에 특정 물질을 추가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실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신약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신약 개발 노하우도 축적돼야 되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한 것은 이 랩스커버리 기술. 기존에 있는 바이오 신약을 어떻게 수명을 연장해서 환자들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인가 예.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랩스커버리 기술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04년도입니다. 당뇨병 치료 환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매일매일 투약해야 되는 고통.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투약해야 된다 고통을 알게 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투약 횟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좀 더 편의성을 높여주자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은 한미약품 사장이 이 랩스커버리 기술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 랩스커버리 이번에 이제 2건 이 계약은 사실은 이제 2003, 4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그 한 30여 명 연구원들이 그 일만 다른 일 전혀 안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기술을 축적해온 그리고 이제 꾸준히 그 포기하지 않고 그 R&D 투자를 지속해온. 네, 뭐 한미약품의 이런 한우물 파기 기술 수출, 한우물 파기 R&D 성과는 이제 올해 기술 수출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사노피와의 기술 수출 계약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사노피아 기술 수출 계약 맺은 그 퀀텀 프로젝트 이 통해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주 1회 혹은 최대 월 1회 투약하면 됩니다. 근데 기존 사노피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매일매일 투약해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면은 예.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만약 경쟁자로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면은 사노피 같은 경우에 되게 버거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 매출 9조의 절반에 가는 5조 원을 예. 한미약품의 기술을 사들이는 데 썼습니다. 예. 이후에도 어떤 수수료 차원에서 두 자리 퍼센트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이런 기술 수출이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신약 개발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나라 제약 업계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R&D 이런 개발에 투자를 참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제약을 개발하는 게 좀 대세라면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한미약품이 이런 신약 개발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한미약품의 이런 R&D 투자 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었는지 뭐 액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뭐 한미약품이 R&D 투자에서 제약업계 1위라는 것은 이미 뭐 널리 알려져 그렇죠. 있고요. 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20.6%를 R&D에 투자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에 나선 것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0년도인데요.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든 전체 R&D 투자 금액을 구해보면은 거의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네, 뭐 사실 지금같이 뭐 글로벌이나 국내 제약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내놨으니까 뭐 뚝심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지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무모한 거 아니냐. 네. 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무모한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랬죠. 뿐만 예. 아니라 제약 환경이 되게 위축되면서 그 매출이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주주들의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네. 네, 유관순 대표는 당시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이 뭐 특히 주주분들 뭐 적자를 내면서 그 무모한 R&D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리스크들을 다 관리하고 잘 관리하면서 또 최근 들어서는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선순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쭉 밀어붙여서 꾸준히 계속한 것이 지금 오늘의 이제 작은 그 성공의 밑바탕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죠? 사실 그러니까 역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니까 이제 좋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의 20%를 R&D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적자 기업이라면 더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의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보통 뭐 제약업계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10% 하면 그래도 뭐 많이 하네, 적극적으로 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20%나 R&D에 쏟아붓는 얘기였으니까 뭐 이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너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뚝심 그쵸. 아니면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그리고 방패막이가 없으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R&D 투자에 대해서 경영 철학, 신념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R&D 투자를 통해서 자금 비용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도 신약 개발은 우리 나의 목숨과 같다라고 하면서 연구진을 독려했다고 해요. 예. 실제로 임성기 회장의 R&D에 투자의 신념이 어떤지 이관순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R&D 없이는 회사의 미래가 없다. 특히 이제 R&D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제네릭에서 개량 신약 이렇게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신약 없이는 우리 회사의 글로벌 한미는 없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하실 만큼 굉장히 이제 신약 R&D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이런 뚝심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저희가 더 말하면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미아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점이랄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랩스커버리 기술 관련돼 가지고요. 랩스커버리 기술을 적용한 제품 6개 가운데 5개는 이미 기술 수출을 완료했고요. 네. 마지막 한 개 제품, 성장 호르몬 결핍 치료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아마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의 그 기술 수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차세대 표적 항암제 한 개 제품도 곧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꼽히는 제품입니다. 예. 네. 앞으로 한미약품이 좀 어떻게 또 나아갈까라는 행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한미약품은 일단 기술 수출을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력사들과 집중적으로 개발에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기술 수출 계약을 위해서 앞으로 또 한미약품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도 더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이관순 대표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품들이 잘 개발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뭐 상당수 저희 파이프라인도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워갈 또 다른 이제 꿈나무 그 신약들이 지금 물 밑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빠르게 이제 가시화시키고. 네,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자체 R&D 기술로도 인력으로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 기업들 유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들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협력해서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글로벌 제약업계로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위상을 뒤높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미약품의 행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네요.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